안녕하세요. 아트제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 돌출 레슨은 자작나무 쉽게 그리기입니다. 가을 들어 곱게 물든 단풍과 자작나무를 저의 설명에 맞추어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그림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색을 칠하기 전에 마스킹을 먼저 하는데요. 마스킹 방법은 제가 많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스킹액을 병에서 잘 흔들어 작은 그릇에 담아 잘 섞어줍니다. 지금 마스킹액은 달라로니 마스킹액인데요. 백색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 물감을 조금 혼합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칠하는 방법은 붓에 마스킹을 듬뿍 묻혀서 자작나무가 될 영역에 두껍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무줄기와 장가지에 빈틈없이 칠해주세요. 장가지는 전부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된 좀 두꺼운 가지에 칠해주는 거죠. 나중에 그릴 어두운 가지에는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시작되는 곳은 두껍게 그리고 줄기가 먼 곳은 가늘게 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나무의 형상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나무 같을 거예요. 가지를 칠하는 방법이 좀 어렵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림 그릴 때 붓끝을 이용하여 속도감 있게 긋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릴렉스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림은 마스킹만 잘하면 50%는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벌써 다 완성된 것 같지 않습니까?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선 하나 잘못 긋는다고 그림 망치지 않습니다. 그림은 망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그렸다고 하는데도요. 당신의 마음 문제입니다. 자, 마스킹이 잘 되었지요? 이제 나머지 50% 그림을 찾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킹이 마른 후 물칠을 합니다. 화면에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밖에 물칠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빠른 시간에 꼼꼼히 해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밝은 색부터 점차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물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감은 전 홀베인 물감을 쓰는데요. 참고치이지 여러분은 수채화 다른 물감을 사용해도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색상을 부르는 이름과 컬러가 좀 다르긴 해도 비슷하면 되니까요. 크게 그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비싼 물감이 좋긴 하죠. 자, 칠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물이 마른 곳이 보입니다. 이때는 터치에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이 말라 있으면 이제 건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건식은 붓터치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건식을 사용한 그림이냐 습식을 사용한 그림이냐의 경계가 모호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서 습식과 건식 그림을 구분하지 습식으로만 그림을 그리긴 어렵죠.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터치가 있으면 잔 터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화롭겠죠. 이제 많이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털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뿌리기 기법이죠. 여기선 진한 빨강색과 진한 녹색을 뿌려줍니다. 제가 뿌려주는 경계에 주의해서 보아주세요.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끝나갑니다. 분위기 조성 작업이었죠. 어렵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제가 설명하면 너무 디테일해져서 쉬운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참고치이지 꼭 그렇게 그려야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이죠. 그러니 제 말에 너무 신경 써서 그림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저 참고치입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마스킹 제거 작업인데요. 마스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바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떼어주는데요. 이때 피부가 약하신 분은 마스킹 지우개나 마스킹액 찌꺼기를 뭉쳐 놓은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손으로 많은 양의 마스킹을 제거하다 보면 간혹 손에 물집이 잡혀서 한동안 그림을 못 그리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제가 오늘 그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 싫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 같습니다. 추상 같기도 하고, 전 실제로 추상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추상으로 한국 수채협회 공모전에서 연속 3회 본상도 탔지요. 중간 제자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그리는데 제 자랑질 중요한 장면인데 일단 물을 칠하고요. 빈 곳 없이 꼼꼼히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린블루와 세피아 혼합색으로 어두운 곳을 물이 마르기 전에 칠해줍니다. 큰 볼륨을 내주는 거죠. 빛은 화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미리 색을 준비하여 색을 혼합하다가 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이젠 다 아시죠? 작은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붓을 작은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어두운 색을 내리 그을 때 물감이 물에 섞여서 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는 다시 어두운 색으로 중간부터 다시 칠하여 골고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무의 명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볼륨 내기가 다 끝나면 이제는 평붓으로 나무의 질감을 내주는데요. 너무 평평한 붓보다는 평붓을 많이 사용하여 끝이 갈라지는 붓이 좋습니다. 그런 붓 없다고요? 그럼 펜붓이나 즉 부채붓이나 라파엘 붓이라고도 하죠.
그런 붓도 없다고요? 그럼 둥근 붓을 물기를 빼서 눕혀서 옆으로 그으면 됩니다. 붓의 모양과 면을 잘 생각하시면 질감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가지 묘사인데요. 자작나무는 검은 무늬가 특징이죠. 검은 점을 찍어 놓고 거기에 가지가 올라가기도 하고 점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점으로 남아 있는 곳은 가지가 떨어진 곳이고요. 아시겠지만 자작나무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가지가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더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점을 찍을 때는 주로 역삼각형 점이 찍히는데 수종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점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혹시 다르게 아시는 분 있으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습니다. 가지 그리는 방법은 2배속으로 그 동영상 속도로 편집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서요. 비슷하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래 부분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흰나무 껍질이 떨어져 나가 검게 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 또한 자작나무의 특징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붓을 눕혀서 붓 방향과 빠르게 칠하면 붓과 거친 종이의 마찰로 그 물감이 칠해지거나 안 칠해지는 면이 거칠게 표현이 되는데요. 주요한 질감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RCG 러시 종이가 가장 탁월합니다. 황목이라 불리는데요. 수재지로 표면의 거친 요철 부분이 비정형적인 무늬를 형성해서 회화적인 표현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종이의 특징은 나중에 특강을 준비 중에 있으니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붓을 눕혀서 뒤쪽에 있는 나무를 그리는데요. 나무 중간에 잎과 겹쳐서 나무가 점으로 이루어진 실루엣 표현에 적합한 붓질 방법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비슷하지만 붓질의 방향이 달라 다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작나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앞으로 앞쪽 그 키 작은 화살나무죠. 네, 단풍만 그리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 어떻게 보셨나요? 멋진 자작나무 하나씩 그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니까 팔아야 하고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보아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구독자 1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만 명 기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그렸던 그림을 전시합니다. 현장에 대부분은 제가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 관련해서 부재 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참고 바랍니다. 원작을 어떻게 그렸는지 실물로 보시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예술의 전당 12월 26일부터 오픈해서 일주일간 전시합니다. 그때 국내 유명 다른 화가들도 전시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